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순배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영상이거든요. 현금 10억으로 어떤 건물을 살 수 있을지 최근 25년도에 거래가 된 건물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도 이제 규제에 관련돼가지고 문의가 정말 많이 있기도 하면서 꼬마 빌딩 거래가 정말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준비한 것도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규제 때문에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파트를 보고 있었던 분들이 이럴 바에는 빌딩을 할까라고 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고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시면 내가 볼 수 있는 빌딩이 이 정도구나 기준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물들은 총 6건이고요. 꼬마 빌딩을 이제 검토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W역세 건이죠. 1호선이랑 이제 4호선이 있는 이제 동대문역인데, 동대문역 같은 경우에 이제 창신 골목시장이라고 이제 시장이 좀 형성이 잘 되어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이제 꼬마 빌딩이 거래가 됐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코너에 있는 건물인데, 제가 건물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여기 상권에 있는 건물들이 막 엄청 높지도 않아요. 한 2, 3층짜리 건물들이 좀 많은데, 어느 정도 1층이 상권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긴 합니다. 제가 개요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년 5월 달에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된 건물이고, 매매 금액은 16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35평이고 연면적은 36평으로 규모는 지하는 없고 지상 2층 건물입니다. 또 여기 이제 승강기는 따로 없고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네, 이 건물의 좀 임대차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층에 2개의 임차인이 있었고 2층은 이제 사무실로 운영하는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이 6,5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391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익률로 좀 계산을 해보면 이제 관리비도 한 87만 원 정도 받고 있다 보니까 수익률 한 3.7%까지 나오더라고요. 여기 위치가 1층 같은 경우에도 뭐 가마치 통닭이라는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데 장사가 정말 잘 되는 임차인이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도 밀리지 않고 잘 내는 곳이기도 하고,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역과의 거리도 가까워가지고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이 수익이 잘 나와서 거래가 됐는데, 사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 14년도에 11억에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중간에 막 압류나 가처분 등이 좀 등기에 좀 찍혀 있었더라고요. 매도자분이 사실 이 건물을 시장에 내놓은 거는 한 2021년도부터 스타트를 끊으셨거든요. 근데 처음 나왔었던 금액이 26억이었었어요. 26억. 네. 근데 이제 사실 26억에는 수익률이 좀 워낙 낮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됐었는데, 중간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매각이 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2022년도에는 시장이 아무래도 좋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 매매된 금액보다 더 높게 제안을 했지만 거래가 안 됐죠. 본인이 받고 싶어 했던 금액이 워낙 높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거래가 안 되다가 이제 이 금액에 거래가 된 건데, 저는 이제 꼬마 빌딩 치고는 꽤 괜찮은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심지어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16억짜리 건물을 사면서 12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현금 정말 4억 정도로 매입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10억 컨텐츠를 하긴 하지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 10억짜리 건물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4, 5억만 있어도 이 정도 수익의 건물을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거죠. 건물만 봤을 때는 이 건물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10억에 매각된 건물들 사례치고는 꽤 수익이 잘 나오는, 투자성이 좀 있었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억 건물 치고 수익률 나오는 게 거의 없었지만 얘는 수익이 잘 나왔기 때문에 거래가 된 케이스를 첫 번째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내가 한 17억짜리 건물을 소유하는데 명동 신세계백화점 바로 앞에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치를 보자면 회원역 4호선이 가는 회원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먼저 로드뷰로 한번 볼게요. 네, 이건 제가 매매 사례에서 한번 보여줬던 건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하지만 이렇게 건너편에 신세계백화점이 바로 이렇게 있고요. 여기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면 이 지하철 역출구 앞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건물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뒤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올해 6월 달에 거래가 됐고요. 매매 금액은 17억, 대지 면적은 16평, 연면적은 64평짜리 건물입니다. 지하는 없는 지상 4층 건물입니다. 지금 이 건물은 특징이라고 했을 때 대지 면적이 16평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건폐율을 거의 다 받아서 오히려 좀 초과를 했어요. 네. 바닥 면적이 거의 20평이 나오고 있는 그런 건물이었죠. 그래서 전체 연면적이 64평이다 보니까 10억대 건물치고는 굉장히 큰 건물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여태까지 소유주분이 보유를 하면서 딱히 신경을 안 쓰는 그런 티가 나요. 왜냐면 1층 임차인을 보면은 이 건물인데 이제 1층 앞쪽에는 환전소가 있고요.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여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이렇게 공주수퍼라고 이제 수퍼가 있습니다. 그만큼 좀 오래된 임차인이 아직까지 있었던 그런 건물인 거죠. 현재 소유주분이 78년도에 매입을 해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동안 손바뀜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이 현 상태를 유지를 하고 갖고 있었던 건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심지어 이렇게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6,500만 원 있었고 임대료가 450이 나오고 있어서 수익률은 3.3%, 비교적 높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그런 건물이었죠. 이걸 매입하신 분은 대출을 9억 2천 정도를 받았는데 한 8억 정도로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9억 2천에 대한 이자를 내고도 남는 수준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유만 하고 있어도 딱히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그런 건물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여기를 나중에 다른 업종으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1층이고 회원역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꾸며도 꾸밀 수 있을 만한 그런 건물이긴 한데 이 건물은 남이 꾸며놓은 게 아니라 내가 꾸밀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건물이어서 밸류업을 할 만한 가치가 그런 포텐셜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10억 미만으로 투자를 해서 나중에 20억 중반에 팔 수 있는 건물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세 번째 건물입니다. 한국 외대가 있는 상권이고요. 외대암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도보로 한 4, 5분 정도 이제 걸리는 곳이고 이쪽은 먹자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이 상권 안에 있는 이 꼬마 빌딩이 거래가 됐는데 건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는 이제 상권이 먹자 상권으로 형성이 잘 되어 있어요. 네, 이 건물 지금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5년 8월달 최근에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됐고 매매 금액은 17억입니다. 대지 면적은 28평이고 연면적은 53평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승강기는 따로 없고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외대합 상권 앞에 있는 건데 외대합 상권이 크지가 않아요. 소규모로 좀 요밀조밀하게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상권이 확장되지도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투자성 있는 건물인 거죠. 그렇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매도자분이 22년도에 이제 건물을 매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금액이 15억이었어요. 그때 약간 그 빨간 벽돌 건물이었었거든요.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 하신 다음에 임대도 싹 바꿨죠. 세팅을 하다 보니까 이 건물 이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임대료가 480만 원이나 나와서 수익률이 매매 금액 대비 3.6%나 나왔습니다. 최근 이제 서울에서는 한 3% 중반만 넘어도 잘 나오는 수익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건물을 사서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자만 나오더라도 좀 괜찮아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정도면 좀 높은 편에 속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좀 중요한 게 2층이 공실이에요. 그러니까 2층에 임대료까지 추가하면 수익률 한 4.7까지도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건물도 시장에 나온 게 24년도부터 나왔었어요. 그때 첫 스타트 금액이 이제 22억이었었던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 매매 금액보다는 좀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첫 번째 건물을 동일하게 이제 매도자분이 그때 당시에 좀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17억에 낮춰서 거래를 한 건물인 거죠. 저는 이제 꼬마 빌딩이라서 주변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가 좀 그렇게 거래가 된 사례가 많이 없더라고요. 수익이 나오기도 하고 상권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져 있어가지고 매도자분들이 좀 매물을 잘 안 내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 비싼 감이 없잖아 있지만 전체적인 볼륨도 낮기도 하고 수익이 나오는 건물이어가지고 시세보다 좀 약간 높게 거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건물의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도로가 끊겨 있거든요. 로드뷰를 보면은 대로변에서 보면 여기 막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외대 쪽 상권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쪽 대로변 한번 가보시면 생각보다 오피스텔도 많이 있고 주위에 아파트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를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네. 네, 네 번째 사례는 성수동입니다. 10억이 안 되는 돈으로 성수동에 있는 넓은 도로 건물을 살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희소했던 그런 건물인데 위치 먼저 보실게요. 위치는 뚝섬역에서 이렇게 연무장길로 가는 길이 쭉 있습니다. 여기가 연무장길인데 이 연무장길을 가는 곳 끝자락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어요. 로드뷰로 먼저 보실게요. 네, 이렇게 양갈래 길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 건물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필지의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임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건물의 개요를 설명드릴게요. 네, 본 건물은 올해 7월 달에 거래가 되었고요. 매매 금액은 20억 5천만 원, 대지 면적은 13평, 연면적은 11평짜리 건물이 거래가 되었고 본 건물은 지하는 없는 지상 1층 건물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사진에서는 2층처럼 보였었죠. 네, 그것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다시 로드뷰로 왔을 때 1층짜리만 있는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위법성, 불법 증축이 된 건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건축물 대장상에는 등재가 안 됐었기 때문에 대출 받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좀 양성화해서 잘 쓰려면 여기를 철거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활용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뭐 각자 취향이다 보니까 내가 불법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합법적으로 봤을 때는 2층은 불법이었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을 보시고 11평짜리 이 건물 어디다 써? 이 뾰족한 건물 쓸 데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건물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와 비슷한 케이스가 명동 쪽에 하나 있습니다.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작게 있잖아요. 10평짜리 필지에 건물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0평짜리 땅에 이 건물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임대료도 꽤 잘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통유리로 전시장 같은 느낌으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명동에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로 보자면 한남동으로 넘어왔습니다. 한 16평짜리 대지에 올라가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제일기획 건너편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이 건물에서 위에 좀 전광판, 광고판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메인 위치의 코너 건물은 어떻게든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아까 성수동 것도 아이디어를 잘 살리면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그렇게 빠르게 거래가 된 건 아니거든요. 약간의 텀이 있기는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13평짜리 땅에 뭘 할 수가 있을까? 임차인을 새로 어떤 걸 세팅할 수 있을까가 좀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20억짜리에 성수동 메인 땅을 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 포인트가 좀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걸 매입하신 분은 20억 5천짜리를 매입하면서 대출을 17억을 받았어요. 3, 4억으로 투자를 한 건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성수동 구석탱이 뭐 주택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 연무장길 가는 라인 코너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잘 살리면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정말 희소성이 있었던 그 유일한 건물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잘 찾아보면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섯 번째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랑역 상권이고 제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이 상권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태능시장이에요. 근데 이 보이는 요 봉화공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요 꼬마 빌딩이 최근 거래가 됐는데 건물을 보여드리면은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이거 진짜 바꿀 게 많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물인데 이 상권 꽤 괜찮은 곳이에요. 보시면 맞은편에 이렇게 약국도 이렇게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건물이거든요. 제가 이제 건물 개요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25년 10월 달에 거래가 진행이 됐고 매매 금액은 20억입니다. 대지 면적은 57평이고 연면적은 146평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입니다. 승강기는 따로 없고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좀 단점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자분들이 매매 금액에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건물의 이제 규모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매료가 되긴 했지만 이런 단점들 때문에 쉽게 못 들어갔었거든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주택이 처음에 용도 변경이 안 됐어요. 이분들이 또 상속을 받은 분들이기도 하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좀 받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초기에는 용도 변경 안 해주시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명도 주권을 하게 됐는데 이분들 한 번 여기 거주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의 조건이 뭐였냐면은 난 몸만 빠져나가고 싶다. 모든 짐을 놓고 가겠다. 거기서부터 일단 문제였었고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은 지금 되게 외관이 많이 낡았잖아요. 그래서 수리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임차인 명도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여기 시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오래된 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19년도에 들어온 분들이 많아가지고 명도가 안 돼서 임대 개편이 안 되는 게 또 단점이었었고 세 번째 단점은 이분들이 이제 주택에 거주하시잖아요. 이사를 가야 되니까 중도금까지 포함해서 10억을 달라고 했어요. 보통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한 2억 정도만 계약금을 넣고 나머지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10억이라는 돈이 나가다 보니까 매수자분들한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래한 건물이 이 상권 쭉 따라가 보면 이 메가커피 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가 있는 건물이 2023년도에 34억에 계약을 한 건물이거든요. 건물 보여드리면 이제 이 건물인데 여기 임대료 되게 잘 나와요. 거의 1,000만 원 수준 나오거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임대 개편만 하면은 메디컬로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뭐 통증의학과라든지 이런 걸 잘 하면 될 것 같은 곳이긴 하지만 선제적으로 리모델링은 확실하게 필요할 것 같은 건물이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가장 큰 셀링 포인트는 평당 금액이 3,400이었어요. 아무리 중화동이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런 시장 골목의 코너 건물이면 한 5천 정도는 할 법도 한데 3,400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가 된 케이스이긴 하죠. 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제 이 금액으로 좀 거래가 된 그런 매물이었었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금액대가 좀 크긴 하죠. 24억짜리인데 하지만 충분히 현금 10억으로 매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치를 먼저 보자면 대학가 상권이에요. 명지대 대학가에 있는 대로변 건물인데요. 네, 위치는 이렇게 있고요. 정문이 앞으로 나 있어서 이 정문 옆에 있는 이 건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로드뷰로 먼저 보실게요. 네, 명지대 정문이 이렇게 있는데 정문 앞 도로가 꽤 좁죠. 좁은 편이긴 해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나름 좀 편안한 그런 거리긴 하지만 상권이 이쪽으로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이렇게 1층에 임차인만 3개가 들어가 있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올해 2월 달에 거래가 됐고요. 매매 금액은 24억, 대지 면적은 46평이고 연면적은 109평인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입니다. 1976년도에 지어져서 좀 오래된 건물이긴 하죠. 네, 이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1억 8천, 임대료가 893만 원이 나와서 수익률이 거의 4.8%가 나왔었던 건물이에요. 대박이다. 1층에서만 임차가 3개 있었기 때문에 1층 임대료만 보더라도 거의 한 500이 넘게 나왔었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가 나가도 금방 들어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좀 안정적이고 수익 원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매입하신 분은 24억짜리를 사면서 17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근데 17억을 제가 3.5% 이자로 돌려보니까 월 이자가 500 나가더라고요. 500이 나가는데 여기서 임대료가 거의 900 가까이 나왔었잖아요. 그럼 한 달에 400씩 남는 그런 게임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 10억, 한 8억 정도 투자를 하고 400을 남아서 이거를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엄청 투자성으로 시세 차익용으로 보이기는 좀 그렇고 수익용으로 리스크나 공실 걱정 없이 가져가기에는 좀 괜찮은 건물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건물의 단점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 명지대가 한번 파산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생 절차를 거치고 그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2024년도 초에 회생 절차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명지대가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 게 좀 리스크가 있었긴 했지만 대학교가 나가면 상권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허들은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수익은 잘 나오고 있었던 건물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또 이제 오랜만에 저희 현금 10억으로 살 수 있는 건물들을 봤는데 사실 이 건물들을 보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와, 이런 건물밖에 없나? 이게 건물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게 그나마 괜찮았던 건물들을 저희가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상 10억짜리 거래가 된 게 굉장히 많이 있긴 해요. 정말 이면도로에 있기도 하고 정말 골목 구석에 있기도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대로변이고 역과의 거리가 가까운 것들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뭐 재건축 부지 이런 걸 거의 다 제외하고 상권도 좋으면서 수익도 어느 정도 나오는 건물들 좀 가져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건물들도 좀 거래가 되는 게 현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꼬마 배팅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 건물들을 좀 보시면서 좀 꼬마 배팅의 기준을 잡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은 또 30억대를 준비를 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